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거점 정류소만 빠르게 연결하는 경기도 굿모닝 급행버스 G1300번이 오늘부터 양주에서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오늘 오전 5시부터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굿모닝 급행버스 노선의 본격적인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G1300번 굿모닝 급행버스는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지구와 고읍지구,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빠른 시간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도는 4대의 버스를 먼저 투입해 운행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버스를 증차해 오는 9월 중 2층 버스를 포함해 총 8대의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전북 순창군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을 옥천골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구족작가 특별전시회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이 열립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순창 옥천 공립미술관에서는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화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구족작가 회화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모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환경과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의 28개 단체가 참여하는 홍보 체험 부스에는 업사이클링 발찌, 친환경 현수막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참여단체와 에너지 수호천사단 어린이가 함께 미세먼지 박털기 퍼포먼스와 2018년 지구의 날 메시지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린 홍재입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권 대학들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대학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3포세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우수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 등을 핵심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지원과 산학연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청남도 남궁영 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궁 권한대행은 새로운 지사 출범 체제가 들어서면 조직 개편은 거의 요구되어 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착수하다 보면 조직 개편이 상당 시간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불거진 내포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행정심판 대응과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해 기존의 충남도의 입장을 고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일 전북지역본부에서 재기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성공을 위해 제도전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직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지원단체 및 재기 중소벤처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에서는 제도전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면서 제도전을 위한 종합상담, 신용회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각종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할 거점 의료센터가 오는 7월 문을 엽니다.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충남대학교 병원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연계와 조정 등을 위한 보건 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의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북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단속은 실시간 체납 차량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조회해서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여 명의 단속 인원이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된 차량들 중 1회 체납 차량은 현장 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요.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충북 충주시가 영농철을 맞아 노동력 급감과 고령화된 농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나섭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를 활용해 퇴비, 살포나 휴립 등 농기계 작업 전반을 지원하는데요. 시는 올해 12월 초까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기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